요즘 따라 근육이 빠지는 것 같아요. 이 말 혹시 최근 들어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팔에 힘이 안 들어가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에 체중이 실리는 느낌. 가방을 들다가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지? 싶었던 순간.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몸 안에서 단백질 저하 신호가 커졌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가 오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단백질이 부족한가 보네. 그럼 소고기 좀 먹어야지. 당연한 선택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소고기 매일 드실 수 있으세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가격 부담 때문에 자주 먹기 어렵고 지방 함량이 걱정되고 소화도 잘 안 돼서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한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60에서 70대 이후 시니어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고기를 먹고 싶어도 부담돼서 못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근육이 빠질 때 소고기 말고 무엇을 먹어야 할까? 그리고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몸이 가볍게 반응하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 이걸 알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하면 무조건 고기부터 떠올리세요. 물론 고기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게 흡수율과 소화력이라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같은 20g 단백질을 먹었다고 해도 젊은 사람은 대부분 흡수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흡수율이 30에서 40%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고기를 아무리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백질은 단일 음식이 아니라 조합과 섭취 방식에 따라 흡수가 2배, 3배까지 차이 납니다. 예를 들어 소화 효소가 떨어진 상태에서 고기만 먹는 건 몸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먹으면 몸이 가볍게 반응할까? 내 몸에 부담 없이 단백질을 채울 수 있는 식단은 어떤 걸까? 고기 대신으로는 어떤 식재료가 효과적일까? 근육 빠짐을 막기 위해선 단백질 외에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이 영상에서는 그 해답을 찾을 겁니다. 단순히 이걸 드세요가 아니라 왜 그게 효과적인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단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시니어 맞춤형 정보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벅지가 뻐근하고 힘이 없다. 식사량은 줄었는데 체중은 그대로다. 걸을 때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 간혹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차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분명히 여러분의 건강 루틴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고기 없이도 근육을 지킬 수 있을까? 사실 많은 분들이 근육이 빠지는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도 그 해답은 늘 한 방향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단백질은 고기. 하지만 그 공식은 60대 이후부터는 바뀌어야 하는 법입니다. 소고기는 분명 고단백 식품이고 근육 유지에 도움되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다음 4가지 문제가 시니어 건강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소화효소 감소. 위에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 콜레스테롤 수치가 민감한 분들에겐 리스크입니다. 세 번째, 지방 비율이 높은 부위 섭취 시 혈관계의 부담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격, 조리법, 보관 등의 현실적인 진입 장벽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소고기를 먹어야지 하면서도
매일 실천하지 못하고 섭취를 미루게 되죠.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소고기를 못 먹을 때 내 근육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 고기보다 소화도 잘 되고 근육엔 더 효과적인 식재료는 없을까? 오늘은 그 질문에 정확한 답을 드릴 시간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근육이 늘지는 않습니다. 흡수가 안 되면 먹은 건 그대로 빠져나갈 뿐이죠.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도 줄고 장벽의 흡수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도 단백질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다는 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건 흡수가 빠르고 소화 부담이 적으며 꾸준히 먹기 쉬운 식재료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영상에서 소개할 3가지 대표 식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 단백질의 정석 달걀입니다. 단백질 체내 이용률의 약 97%입니다. 노른자에는 콜린, 루테인, 비타민 D가 풍부하죠. 그리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흡수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달걀을 반숙 또는 술안 형태로 섭취 시에 가장 이상적이죠. 팁을 드리자면요. 아침 공복에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육 합성에 아주 도움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부드러운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와 콩. 두부 100g당 단백질이 약 8에서 10g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콩 단백질은 위산이 적어도 잘 분해합니다. 여기에 이소플라본이라는 영양은 폐경기 이후의 여성에게 아주 근육 보존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치아와 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섭취 가능하죠. 이 두부와 콩으로 만들 수 있는 활용 예시로는 두부구이, 된장국, 두부전, 콩국, 볶음 반찬 이런 음식들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식재료, 고기보다 부드럽고 효과적인 단백질인 흰살 생선입니다. 명태, 조기, 갈치, 대구 같은 저지방 고단백 생선이죠. 구이보단 찜이나 조림 형태가 소화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과 EPA 그리고 DHA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근육 회복과 동시에 혈관 건강까지 책임지는 이 흰살 생선을 같이 드실 경우에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양파, 무와 함께 조리할 때 흡수율이 더 올라가고 속도 편안해집니다. 이제 이 식품들을 어떻게 하루 식사 루틴에 적용하면 좋을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아침에는 반숙 계란 1개와 두부구이 그리고 잡곡밥과 미역국을 같이 드시게 되면 속은 편안하고 흡수는 빨리 됩니다. 점심에는 흰살 생선조림은 어떨까요? 그리고 나물 반찬 2가지 종류, 현미밥, 그리고 된장국 이렇게 드시게 되면 단백질도 좋고 식이섬유, 발효식품도 같이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녁에는 계란찜이나 콩국, 그리고 고구마 혹은 죽, 그리고 데친 채소 무침과 하루 마무리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소화는 편하고 단백질은 확실히 보충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럼 실천 팁 3가지. 첫 번째, 단백질은 아침부터 챙기세요. 근육 손실은 밤새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아침 단백질은 그 손실을 막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 무조건 고기보다 다양성 있는 단백질 루틴이 더 중요합니다. 계란, 두부, 생선으로 돌려가면서 섭취를 하시면 부담 없이 실천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3번째, 콩, 해조류, 견과류, 나물류와 함께 곁들이시게 되면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하게 돼서 흡수율이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고기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단백질을 꾸준히 효과적으로 섭취하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식탁을 다시 짜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실제로 근육량을 되찾은 시니어들의 사례와 그 안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유용한 정보까지 함께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정리했던 대로 단백질은 꼭 소고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바꾸고도 몸이 달라진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서울 구로구에 사는 60대 중반 남성 한 분. 직장을 퇴직한 뒤 등산을 즐겨 하셨던 분인데요. 3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빠르게 지치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벅지가 욱신욱신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 2칸씩 오르던 버릇이 지금은 힘겹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노화라고 하면서 운동을 좀 하라고 권했지만 사실상 뾰족한 해법은 없었죠. 그러다 유튜브를 통해 흡수율 중심의 단백질 루틴에 대해서 알게 되셨고, 그때부터 소고기 대신 계란, 두부, 생선으로 바꾸는 루틴을 실천하셨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불신도 많았지만 2주차부터 몸이 가벼워졌고 4주차엔 아침에 허벅지 통증이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원래 올라가던 그 2칸씩 계단을 올라가던 게 전혀 문제없이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 이분은 원래 고기 없이는 식사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위염 증상이 자주 나타나고 고기를 먹으면 더부룩해서 식사 시간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지인의 권유로 소고기를 주 1회로 줄이고 대신 계란 하루에 2개, 두부는 매끼 반모씩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왔습니다. 속쓰림이 사라졌고 식후 졸음이 줄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변비가 개선이 됐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고기를 먹지 않아도 든든하고 포만감이 생겼다는 점이 그분의 식생활을 바꿨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분은 작게 식자재 유통업을 하던 사장님이셨습니다. 원래 고기 위주의 식사를 즐겼는데 최근 들어 식곤증, 집중력 저하, 무기력증을 자주 느끼셨다고 해요. 그런데 식사만 바꿨습니다. 어떻게요? 소고기 대신 흰살 생선, 끼니마다 달걀과 콩을 기본 베이스로 설정을 했고요. 나물과 해조류와 함께 조합해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업무 집중력이 되살아났고 이후 본인이 공급하는 식자재의 고기 대체 식품권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소규모 식당을 대상으로 건강 세트라는 단백질 패키지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내 몸을 먼저 실험해보고 그게 내 몸에 맞다라고 인지가 된 후에 이것을 내가 팔아볼까 하고 실제로 그게 팔릴 수 있는 상품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본인 제품을 팔게 되셨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단백질은 단순히 몸을 지키는 성분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는 출발점이라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근육이 지켜지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움직일 수 있다는 확신, 그게 사람을 바꿉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스스로 요리하고 챙기는 루틴을 갖게 되죠. 삶의 태도가 바뀌면 사람 관계가 바뀝니다. 활기 있는 사람 옆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건 단순히 역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기본 단위를 내 손으로 회복하는 일, 그 시작이 고기 한 점 줄이는 선택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체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함께 하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처음엔
소고기 대신 뭘 먹으라는 거야? 라는 궁금증으로 시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쯤은 조금 다른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아, 내 몸에 맞는 방식이 따로 있었구나. 고기를 줄여도, 아니, 줄이니까 더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실행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핵심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근육 빠짐은 단백질 부족에서 오는 그런 신호이다. 특히 아침에 허벅지 힘이 없고,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그리고 다리에 자주 쥐가 나는 분들, 단백질을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백질 이꼴 소고기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고기의 단백질, 흡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위장에 부담도 되고 가격, 조리 문제도 크죠. 그래서 세 번째, 소고기 대안은 충분히 있다. 세 가지 식재료를 말씀드렸죠. 달걀, 부담 없는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와 콩, 저지방이고 부드럽게 흡수할 수 있는 흰살 생선, 그리고 네 번째, 흡수 중심 식사 루틴이 필요하다. 하루 3끼의 단백질을 골고루 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잡곡밥, 나물, 해조류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같이 섭취합니다. 씹는 식감을 유지해서 소화효소 촉진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실천한 사람들은 몸이 달라졌습니다. 실제 시니어들의 사례에서 아까 확인을 했고요. 여러 가지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거에 불편함이 있었던 분들, 그리고 속이 더부룩했던 분들, 일할 힘이 없었던 분들이 이 식생활 습관 개선으로 많은 효과를 봤죠. 자, 그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 3가지. 첫 번째, 내일 아침부터 반숙 계란 1개를 드셔보세요. 공복에 드셨을 때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 점심에 국에 두부 반모를 넣어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매일 하면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 흰쌀 생선 조림을 주 2회 목표로 넣어보세요. 고기 없이도 든든한 단백질, 생각보다 쉽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건 단순히 몸이 허약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의 질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무너지고 삶의 활기가 사라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내용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고, 다음 달에는 내가 달라졌다는 걸 몸으로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영상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드릴게요. 근육이 빠지면 소고기를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소고기만이 답은 아닙니다. 몸이 가볍게 반응하려면 내 몸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단백질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그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